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케빈 뉴섬 주지사에게 주 저녁 모든 소매업체 영업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가주 법무부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교회가 다시 개장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좀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목사 1,200여 명이 오는 31일 교회를 다시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LA시의 마이크로론 경제 구호 프로그램 신청서를 다시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주 사회복지국은 체류 신분을 불문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식품 구입비 $365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 LA 라이프톡 요약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21일 LA 라이브톡 손 대표. 손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요. 케빈 뉴섬 주지사에게 모든 소매 영업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타겟이라든지 코스코, 월마트, 홈디포 등 대기업들은 다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필수 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커브사이드 픽업만 허용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를 제기했고요. 네. 이 이유로서는 생계가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뭐 홈디포나 타겟이나 월마트들이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그 기업들이 좀 일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해달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니슨 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관할하는 토렌스, 롱비치, LA 국제공항 해가지고 모두 27개 도시들 역시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제 재개가 50개 주에서 부분적 혹은 전체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요즘 편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가주 법무부가 이번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배 장소 처리에 대해서 인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교회나 뭐 이런 큰 모임에 대해서는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좀 제기가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역시 이번에도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캘리포니아 주 목사 1,200여 명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도 오늘 31일 교회를 다시 오픈하겠다라고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가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낸 지 하루 만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소식이 전해졌나 봐요. 이게 참 저는 조심스럽게 좀 잘했으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북가주에 있는 한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서명을 이제 받으러 다녔나 봐요. 제 생각에. 네. 그랬더니 1,2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이달 31일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겠다. 여기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일부 목사들은 여러 교회를 또 담당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3천 곳에 달하는 교회가 아마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할 거다. 이제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 이태원발 감염자하고 연관이 있는 한국의 2개의 큰 대형 교회에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마스크를 아주 철저하게 사용을 했고요. 거리 두기 아주 잘 지켰고요. 소독도, 방역도 굉장히 교회 자체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저렇게 예배를 강행을 할 거면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만 잘 쓰면 어쩌면은 안전하게 예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3천 곳에 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괜한 또 타겟이 돼서 음흠. 또 한국처럼 이렇게 다 격리하는데 신천지만 저렇게 집회를 해서 다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정치적이랄까요? 이렇게 고런 '악용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네요. 그럼요. 어느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감염됐다는 게 나오면은 그게 불똥이 전체로 또 퍼지니까 게다가 이 우리 아시안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지만은 백인들은 잘 착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에 재개장한 카지노에 그 줄 서 있는 사진 저희가 보여 드렸었는데요. 그 사진 보시면 그렇게 소셜 디스턴싱은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외부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좀 한참 일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 미시건주에 있는 포드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왜 이게 관심이 좀 있냐면은 포드사도 마찬가지고 그 미시건주 법무장관이 미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포드사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건 주지사의 명령이고 그리고 미시건주의 법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는 편지를 보냈고 포드사도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백악관에 전달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쓰려면 착용하렸으면 좀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론에 마스크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네. 아마 지금 와서 쓰기에는 뭔가 이렇게 쪼끔 본인도 그런 머쓱해서 그런가요? 머쓱해서 그런 건지요. 그래도 한 나라 최고 지도자인데 모범을 보이셔야지. 이분이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감염이 100% 라고 하면 서지컬 마스크라도 착용을 하면 감염률이 무려 25% 까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홍콩의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필수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누구라도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마스크는 정말 필수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LA의 에리카 세티 시장이 그 LA시에서 마이크로 론 경제 구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신청이 거부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신청서를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자격 조건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거부된 그런 업체들이 지원금을 좀 쉽고 그리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금 인제 이 이후의 대책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적게는 $5,000 많게는 $20,000의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은 LA시에서 사업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아 이게 그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한테 "전 소매업체 빨리 열어 달라."라고 하는 주장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결국은. 음음. 예 생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큰 대기업들은 뭐 타겟 같은 데 코스트코 같은 데 다 열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소식은요. 그 가주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식품 구입비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료나 저가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팬데믹 선불 카드라고 해서 지금 PEBT 카드라고 명칭을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 1 인당 식품 구입비로 $365씩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음. 현금 카드처럼 지급이 돼서 일반 마켓에서 식품 살 수도 있고 월마트, 아마존 사이트에서조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미 인제 학교에서 무료나 아니면은 싼 값에 급식을 받는 그런 저소득층의 가정의 자녀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인제 그 대상자들에 포함이 되었던 대상자들은 이미
지원금이 든 카드가 지난주부터 발송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2차 대상자는 지금 해당 웹사이트 에 신청을 하시면 내일 22 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학교에 가면은 무료로 급식도 먹고 싼 값에 급식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냥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저도 사실은 원격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되는구나, 제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앞으로 점점 리모트 워크, 원격 근무로 지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원격 네.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사실은 사무실 운용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회사 가서 일할래요. 혼자 일하는 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참 많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네.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러면서 일하면 재밌는데요. 집에 있으면 집인지 회사인지 헷갈려요. 어차피 지금 그 회사 공간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거리 두기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의 절반은 재택근무, 절반은 회사 근무하면서 이걸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절반은 회사에서 일하고 한 주일에 절반은 집에서 일하고 그러면은 회사의 공간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회적 소셜 디스턴싱 유지한다고 회사를 뭐 공간을 2 배, 3배 큰 데로 이사 가실 업주는 없으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렌트비가 없을 얼마나 거죠.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깐요. 네. 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그러면은 토, 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제 연휴예요.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경제도 개방이 되고 공원도 개방이 되니까 아마 바닷가로 공원으로 많이 떠나실 듯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아무거나 또 막 마음대로 그전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지금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음음. 그래서 해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수영, 서핑, 달리기, 산책 등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의자 뭐 파라솔 같은 걸 설치해서 뭐 이렇게 일광욕을 즐긴다든가 바베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곳이건 공통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배구 코트라든지 이런 데서 다 모여서 이렇게 막 배구도 하고 이런 뭐 헌팅턴 비치 같은 데도 있지만 이런 데들 이용도 지금 불가능하고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인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레크리에이션 장소 같은 경우에도 승마장이라든지 산악 자전거 구역, 그다음에 사격장, 양궁장 뭐 이런 곳들은 어 아무 전과는 그런 곳들은 오픈을 했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닷가에 이렇게 자리 같은 거 깔아 놓고 햇빛 쬐이고 이거 안 되고요. 예,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음음. 시간은 머물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람이 안 갔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활기를 치고 살았을 거거든요, 한 두어 달 동안. 그렇습니다. 이 두어 달 동안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대기오염 없어졌다. 야생동물이 완전히 뭐 도심가를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런 뭐 영상들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막 도로 점거하고 막 거기 드러 누워 있고 막 사자가 드러 누워 있고 막 이런 거 네. 봤는데요. 네. 자, 이제 인제 미국의 국립공원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 이번에 인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도 사람들이 이제 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동물들하고 예전보다 부딪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동물도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 쟤네들 누구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왜 오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실제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요. 여성 관광객 한 명이 들소떼에 가까이 접근을 했다가 공격을 받아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아유, 그 참 위험한 일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대 마주치면은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관광객들은 이런 그 야생 동물들, 들소, 사슴, 코요테 같은 동물들 마주쳤을 때 한 25야드, 뭐 한 23m 정도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여기도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네요. 네, 곰과 늑대 같은 경우는 한 100야드, 한 뭐 92m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막 보면은 막 가까이 다가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사람끼리도 사회적 거리, 동물하고도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프라 윈프리가요, 무려 $1200만 기부한다고 해요. 그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 인사 중에 이 정도 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정말 최고의 부자인가 봐요. $1200만. 세상에나.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나눈 얘기가 한 10%도 안 냈겠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런데 여기 기부금이 어디에 씌워지는가 봤더니 이제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도시, 뭐 시카고, 볼티모어, 내시빌, 밀워키, 미시시피에 있는 커지스코라는 데가 있네요. 그렇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네, 그 오프라 음, 윈프리는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돈을 쓰는 그 쓰임도 이 굉장히 저소득층, 노인, 뭐 흑인, 소수계, 흑인과 음흠,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 좀 써달라고 음. 이렇게 큰 많은 돈을 이렇게 딱 그냥 쾌척을 했네요, 정말. 저도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 돈이 안 오나요?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오프라 윈프리한테 갔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를 깨울치 그 시기서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음, 예, 그 대표적인 책이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학교에서 백인들에게 인제 그 왕따 당할 때요. 네. 그때 그 아이들 앞에서 성경 기절을 예를 들면서 막 연설을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 아이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뭐 오프라 윈프리가 했다는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어, 나를 키워준 커뮤니티에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유, 멋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따뜻한 소식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오프라 윈프리 언니 덕분에. 그러게 말입니다. 1200불이라니. 점점점. 1,200불 아니고 $1200만 네, 예요. 1200만 불이에요. 네, 네. 점점점. 네. 네. 지금까지 LA 라이프톡 손지아 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